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제가 이제 그 댓글이나 카톡으로 가끔 되게 어려운 그 사연, 굉장히 그 SOS를 저에게 가끔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이분은 꼭 받으려야 될 것 같다 네, 하는 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시간이 날 때 사연과 함께 사주를 이렇게 풀어드리면서 동영상을 가끔 올리기도 하거든요. 네, 오늘도 네, 제가 그 생방송 때 올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분을 위해서 네, 사주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잠깐 볼게요. 자, 사실 제가 30세 정도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너무 사는 게 좀 힘들었고요. 이혼을 안 하면 제가 나쁜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저 살려고 이혼을 겨우겨우 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활동도 정착하지 못해서 돈에 짓눌려 살고 있고요. 내가 왜 사는지,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영혼 없이 살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말도 잘하고 밝은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정말 살기가 싫습니다. 돈 걱정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너무 제 일을 잡는 것도 바보같이 못 찾고 있는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서 남자분을 만나셨대요. 마음이 힘들 때라 의지하고 오빠처럼 지내는 분이 있는데 네, 유부남입니다. 많이 제가 좋아하고 있고요. 거의 한 11년, 12년 지내고 있는데 이분이 또 다른 여자분을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바보 같죠? 정말 무서운 거라 저 혼자 그 사람을 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나아질까요? 저한테 돈이랑 남편 복은 없나 봐요. 남자는 이제 생각 안 하고 살려고요. 근데 돈이 있어야 아이들한테도 저희 부모님한테도 사람 노릇도 하고 살 텐데 빛이 안 보입니다. 솔직하게요.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힘듭니다. 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드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의 사연을 이제 사주를 올려주신 거 제가 풀어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부궁의 그 위치를 봤을 때 나는 불이고 네, 상수에 있는 불이 물과 불이 충하는 격이죠. 부부궁에. 그리고 남편 자리를 봐도 관도 수화충을 하고 있어요. 물과 불이. 그럼 일단은 부부궁에는 좋지 않은 그 구조죠. 거기다 사문의 절명, 상당히 불길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부부궁에 있으면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궁이 그렇게 좋지 않다가 일단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 구조상을 보면은 굉장히 신약합니다. 되게 신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인수를 갖다 써야지 되는 그런 사주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사주의 인수용신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에 비해서 중궁의 재가 너무 왕해요. 되게 왕의 겸왕으로 또 망신살이 2개나 있고 그렇다면 돈 문제, 돈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재생관 정말 신약한 분이 무리하게 재생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관에 대해서 에너지를 진짜 엄청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때까지는 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24세에서 31세는 본인한테도 어쨌든 인수운이었고 합으로 또 인수운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해몸이 합으로 상당히 괜찮았다. 결혼하기에도 괜찮았다.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제 슬슬 여기서부터 32세에서 35세부터 나는 재성에서 계속해서 내조를 해야 되는데 이 내조가 결국은 인성이 없기 때문에 관인 상생이 되지 않아요. 나만 계속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퍼줘야 되는 상황이 계속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36에서 44살에 우리가 이렇게 손대운이 오면은 사실은 물론 관하고 뭐 합이 들어서 좋기는 하지만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에 어떤 일이 있어요? 내 남자 말고 다른 남자하고도 합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가 다 동해져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남자가 인연이 많죠. 그쵸?
내가 만약에 비록 일간에 관이 있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관기도 떠 있고 둘 다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연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작용이 계속해서 나에게 지금 있어요. 어떻게 있냐? 사실은 관이든 귀든 내 남편이든 밖에 남자든 다 수하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관계가. 거기다가 일단은 이 삼목과 귀도 합이잖아요. 이내 한목.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삼형살에 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깨지죠. 남자의 인연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들어오면 오래가지 못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과인상생이 안 되죠. 여기서 과인상생 하기가 힘들어. 일단은 깨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남자나 돈은 삼형살에 걸려서 인연이 되게 안 좋아. 구도가 그래요. 구도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법을 바꿔야죠. 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기술을 내가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야 돼. 그거를 내가 사용해서 내가 그걸 갖고 전문인이 되고 내가 그거를 이용해야지만이 그래도 내가 좀 살 길이 열리는데, 여기서 관이나 재성은 나에게 너무 무리예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힘을 주고 투자를 하고 내가 되게 노력을 해도 관 상생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좀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남자보다는 내가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이 공부를 해서 그쪽 길로 가셔야죠. 그래서 내 격을 좀 올려서 내가 좀 전문인, 내가 그런 그 문서 잡는 일, 행정일,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써먹으면서 내가 살아야지. 여기는 남자, 돈, 좀 나에게 무리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인수를 다 갖다 씀으로써 나중에 이런 것들을 취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운일 때,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이제 다음 운도 본다 그러면 52세에서 61세로 온다고 하더라도, 또 재성이죠. 재성의 삼형살이죠. 아유, 이 재성의 삼형살이 뭐가 이렇게 좋겠어. 또 깨지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내가 공부하는 것들이 그렇게까지 재성에 공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내가 기술을 연마하든 자격증을 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내가 준비를 해야 돼. 60이 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단 3살로 해서 사실은 이런 그 관도 좀 더 살아나고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의 어떤 상황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벗어나기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이 사주를 보니까 그래서 신약한 사람은 무조건 자기 기술, 자기 자격증을 갖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다른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지금요. 거기다가 재성 같은 경우에는 망사이 2개나 있잖아요. 돈 모으기 되게 힘들단 말이야. 돈이 굉장히 잘 새거나 모이지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뭔가를 내가 투자를 한다 하여도 그것이 결과가 별로 안 좋으니까 저는 이런 것들, 애초에 나하고 인연이 없는 것들은 아예 접어버리시고 오로지 내가 취할 수 있는 요거 한 가지를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왕해지다 보면은 내가 손생제해서 재생강까지 해서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죠. 이분의 사연을 보듯이 겉으로는 화기운이잖아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밝고 티 안 나게 지낼 수 있는데 이 수화충이라는 그 구조가 원래 감성 기복이 되게 좀 있어요. 그래서 조울증처럼. 그리고 본인의 그 문계라 그죠? 팔문성장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어두워. 그래서 내면은 굉장히 어두운 분이에요. 그런데다가 솔직히 말하면 남편 복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남자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남자한테 의지하거나 투자하거나 내 마음을 다 주면 우리가 뭐 재생관을 한다는 게 꼭 돈으로 밀어주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가거든.
근데 그게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살아보면서 내가 굳이 사주를 보지 않아도 경험상 나는 왜 남자를 만나면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날 힘들게 할까? 많은 남자를 사귀지 않더라도 인연을 몇 번 만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아닐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를 보면 거의 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또 대운이 오면 또 좋게 변하거나 45세가 넘어갔을 때 천반에서 또 관이 좀 좋게 작용하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평생 안 좋거나 뭐 꼭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중에라도 엄청 뭐 남자 덕을 본다 그러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남자에 대해서 그냥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예. 근데 이렇게 관계가 떠 있고 이 합으로 자꾸 들어오면 또 만나게 되고 인연이 잘 안 끊어지고 그래요. 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잘 안 끊겨. 모질게 끊어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 해서 그 남자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뭐 그렇게라도 갈 수 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럴 땐 내가 그런 부분에서 좀 내려놔야 돼. 그냥 속상한데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냥 남자는 그래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할 수 있어요.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를 뭐 하지 말란 뜻은 아니야. 하지만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 말라는 뜻이죠. 나는 그 길을 가는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내가 정말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인수용신이라 그러면 거기를 내가 쓰지 않으면 나는 얻을 게 없어. 남자한테든 뭐 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봤댔자 허탈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얼른 빨리 내가 갈 길을, 예를 들면 그게 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술이나 자격증, 행정직, 사무직, 문서 다루는 일, 계약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부동산 관련을 하시든 아니면 뭐 건물 관련을 하시든, 건물 쪽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뭔가 좀 그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으셔야 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래서 그거 문서 용신을 쓰지 않으면 힘들어요, 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 좀 안타깝다. 여자분들은 거의 그래도 혹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좀 살지 않을까. 물론 그런 대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거는 직업적인 부분에서 그냥 일반적인 직업 말고 공부해서 내가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이 되는 거, 그것만이 날 살려줄 수 있는 길이야. 그걸로 그냥 쭉 밀어붙이면 그런 걸로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하셔야 돼요. 남자한테 의지해서도 안 되고, 돈을 너무 집착해서도 안 돼. 중국에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왕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돼요.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하지만 그게 내가 되게 힘들어. 그냥은 내가 신약하잖아. 내가 만약에 신앙하면 돈과 남자를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저 사주에 다 있으니까. 그치만 내가 신약하단 말이야. 그거를 갖기에 너무 벅차, 구조가. 그러면 나는 그걸 얻기 위해서 내 스펙을 쌓고 나한테 기운을 끌어다 써야 되잖아. 그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태어날 때 손이 요만큼인데, 내 손은 요만큼인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요밖에 안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엄청 크단 말이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야. 가질 수가. 그래서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도구를 써야지. 도구를 공부해서 나를 좀 키워가지고 그걸 내가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라도 접고, 그리고 이건 이제 개인적인 제 의견이지만 그 유부남이라는 그분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나한테 득이 되고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억지로 나는 막 외로운데 막 헤어지세요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고통스러워 하면서까지는 권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그거보다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내가 올바르니까 하나둘 마음에서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사주가 있어. 어떤 여자분은 귀가 나에게 귀인세생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남편보다도 밖에서 만난 애인이 나한테 돈도 주고 막 밀어주고 귀인세생 해줘. 막 차도 사주고 그런 경우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 나한테 득이 되니까
근데 사실 뭐 꼭 그런 것 때문에 득이 된다는 건 너무 계산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기운이 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생활비도 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괜히 그러냐? 그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정당하고 뭐 좋아 보이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뭐 자기 남편과 뭐 남편의 관계상생이 돼서 나한테 도움이 주는 거는 뭘 할 사람 없는데 이게 이제 밖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취하고 그런 것들은 윤리상 사실 이렇게 좋게 보이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윤리상은.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주에 그런 게 있으면 뭐 내가 누릴 수 있으면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내가 있어야 받는 거거든. 제가 이제 그 방송에 그 비슷한 내용도 사연을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어야 받는 거야. 뭐 누구는 뭐 맨날 하는 말이 나는 왜 남들은 막 애인 사귀어가지고 명품백 받고 막 그런데 왜 나는 못 받냐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야 받는 거야. 자기 사주에 없는데 뭐 그걸 바래. 그리고 그 바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못됐죠. 그게 그렇게까지 뭐 받을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능력을 키워서 내 힘으로 명품백 사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를 외롭게, 그러니까 남자를 만남으로써 내가 행복하고 외롭지 않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냥 외로운 거야. 내가. 남자가 없어서 외로운 것도 아니고 남자가 나한테 못해줘서 외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외로운 거야. 그거는 내 감정, 내 기복 그런 걸 잠재워 계셔야 돼요. 내 어떤 마음의 평정 이런 것 쪽으로 생각하셔야 돼. 남자가 있든 없든 내한테 존재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수하충이잖아. 물과 불이 계속 내 안에서 부딪히니까 감성 기복이 얼마나 심하고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주변에서 그 이유를 찾지 말고 내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남자를 만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있으면 마치 되게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 잠재워져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리고 준비하셔야지. 지금 준비 안 하면 앞으로 뭐 더 나아져요 라고 얘가 얘기를 못해요. 왜냐? 용신이라는 거 내가 갖다 쓰지 않으면 아무도 그게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좋게 나한테 대운으로 그 인수운이 들어오지가 않아. 없는 거 내가 갖다 써야 돼. 없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남자든 돈이든 내려놓고 내 살 길 찾으시려면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서 공부를 하셔서 그 길로 가셔야지. 그것만이 살 길이다. 남자 필요 없다. 나에게는 내가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내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게 굉장히 뭐 위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본인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격을 높여서 내가 선생님 소리를 듣고 어디 가서 배워서 그걸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편안한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서 동등하게 그냥 만나고 그럼 되지. 내가 기대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어릴 때는 뭐 결혼해서 뭐 남편한테 기대고 뭐 이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기댄다는 자체가 구조상 내가 불안한 거잖아. 그냥 내가 강해지면 돼요. 남편이 굳이 내 옆에서 물론 서로 간에 기대해주는 그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꼭 없다고 한다 해도 나 스스로 자립하고 나 스스로 당당해지고 그리고 누구에도 기대지 않아도 당당한 나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남자는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세요. 거기다 다른 여자도 있다며. 뭘 바래요. 그냥 그런 것들은 마음에서 접으세요. 더 괴로움만 나올 뿐이야. 알겠죠? 옆에 있으면 제가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이 지금 상담 방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핵심은 그래도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을 올려놓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올려드리고요. 나중에라도 저희 생방송 할 때 오시면 궁금한 거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은 금요일, 토요일 중에 하루 해요. 저녁 10시에.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면 알람 설정해주시면 제가 방송할 때 알람이 뜹니다. 그럼 오셔서 참여하시면 돼요.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